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임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은 일간 임수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임수라고 하는 것, 그 임수 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에 대한 배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된다.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으로 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땐 수에 해당이 돼서 양수다라고 보는데, 음과 양의 개념으로 두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뭐예요? 그 힘이 좀 장대하고 웅장한 것을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세가 양에 비해서 좀 약하고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고요. 내일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양수인 임수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 내지는 양수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비해서 음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는 우로수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일 개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다, 그 다음에 대해수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큰 바다 내지는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도 가보셨을 것이고 강도 가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강, 한강, 그다음에 섬진강 여러 가지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강은 규모가 이렇게 좀 크지 못하죠. 중국 황하강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큰 강 보게 되면은 강을 보는데도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큰 강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홍수가 나게 되면은 거의 주변을 다 휩쓸고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나일강인가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큰 황하강이 있는데, 옛날 고대 문명이 이제 발생했던 4대 유원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강을 끼고 발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동물이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물이 옛날같이 치수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강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강 주변으로 문명이 많이 발달하겠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또 한 군데인데 제가 생각이 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집트의 나일강도 그렇고 중국의 황하강도 그렇고 평상시에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물이 불어서 범람하거나 내지는 큰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치거나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영화 2012년 그런 거 지구 멸망하는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도시 이상을 갖다가 한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재난 영화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수에 대한 재난, 수재에 해당이 되죠. 수재. 그래서 수재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한 재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수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임수처럼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범람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 몰아치고 휘몰아치고 하는 성질, 그걸 가지고 충분지성이라고 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절제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왕했을 때 내지는 신강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런 충분한 성질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저런 충분한 성질을 막아서 절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무토 말고 기토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큰 고항토하고 같아요. 그래서 큰 물을 막을 때는 큰 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비유를 하죠? 전원토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작은 흙 가지고 큰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 같은 데서 그 바닷물 옆에서 이제 모래성 쌓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물이 조금씩 들어올 때는 모래성을 쌓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큰 파도가 한번 쑥 쓸고 들어오게 되면 모래성 쌓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죠. 이것이 기토 같은 거예요. 기토는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기토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지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수 동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를 막을 때는 기토보다는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능히 막을 수가 있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미흡하다 내지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이런 특징, 양수이면서 큰 대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 일간이 왕할 때 무토가 없을 때는 이거는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설기순세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원래 양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보는 것보다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간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또 달라질 것인데, 이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요 어느 월에? 자,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가 지나했죠? 입하가 지나면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로 들어가게 되고, 입하가 지나면서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중에서도 바로 입하 들어오면서 바로 첫 여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해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여름 내지는 초하 내지는 맹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면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덥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몸이 좀 차고한 사람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산골 같은 데서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산사이라든가 바다 근처에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바람도 불고 해서 그렇게 덥진 않겠지만, 도해지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대구 지역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쪽 제주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2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여름에 무지무지 더운 그러한 계절이 돼서 초여름이라고 해서 4월이 덥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단 여름이라고 하는 건 4월, 여름은 4, 5, 2월이 다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초하인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은 뭘로 표현하냐면 이건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하, 가운데 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미월은 같은 또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늦여름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계절이 다 여름에 해당이 돼서 공통점은 뭐냐면 덥다라고 하는 것, 즉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온도가 높게 되면 대체적으로 건조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고온 건조하게 되면 여러분들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은, 화초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40도, 50도 막 올라가는데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초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화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도 뜨거운 여름에 햇빛 쨍쨍 받게 냈고, 여러분들 경공들이라든가 견묘들 있죠. 그래서 강아지들이라든가 반려묘 같은 것들 물 안 주고 그 바깥에 내놓으면 이거 동물 혹사에 해당이 돼요. 잘못하면 우리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들이 주인들이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그렇게 오래도록 바깥에 내놓게 되면은 동물들도 여름에 뜨거운 열기로 있어 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이 다 어떻게 돼요?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더군다나 임수라든가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게 되면 고온 건조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 즉 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임수는 그래도 큰 바닷가
강호수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 뜨겁다 하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작은 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뜨거워지면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개수가 태어났을 때, 임수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땐 뜨겁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뜨거운 열기. 4월은 뜨겁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뜨거운 여름에 어떤 일을 보거나 밖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 선풍기, 요즘 많이 USB 핸드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 그 선풍기 바람이라도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상해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가 있어서 이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필요한데 이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수 입장. 일간인 임수 입장에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비견에 해당이 되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 입장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겁재에 해당이 되는 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4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내일 개수할 때도 똑같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4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수 내지는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 임수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4월에 고온 건조한 날씨를 갖다가 고온한 것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좀 습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촉촉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4월에 모든 만물이 뜨거운 열기에서 혹사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하다? 임수 내지는 개수, 즉 비견 내지는 겁재로인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억제시켜 줌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임수 또한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약한 것처럼 비견인 임수 내지는 겁재인 개수가 4월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 내지는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금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능히 이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겠고, 화가 또 억제가 되어야지만 금이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는 서로 상생 내지는 상극하는 그런 관계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도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지 않고 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수의 입장에서는 화가 억제되는 것이 좋겠지만은 화의 입장에서는 이 나를 갖다가 금수가 있어서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통제됐을 때 화가 필요한 것이지, 화가 통제가 되지 않고 너무 예를 들어서 화가 사람이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못해도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온이 40도 내지는 50도, 70도, 80도 올라가게 되면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어요. 화가 왕해질수록 동물도 식물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화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살 수 없는 불모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도 적정하게 있어야지만 뭐예요?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수의 어떤 통제가 있어야지만 화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수라고 하는 것도 화가 있어서 얼지 않아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차라고 하는 것이 요즘 좋은 차 같은 경우는 200km, 시속 200, 300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능 좋은 차들이 있죠. 근데 그 차가 가속을 하게 되면 화가 치열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열해졌다라고 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화도 용도가 있는 거고 수도 용도가 있는 것인데, 차가 100km, 200km, 300km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사고로 인해서 차도 망가지게 되죠. 차가 300km 달리면 뭐 할 겁니까? 곧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망가지게 되면 그 차는 용도가 없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게 되면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격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격용신은 사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기본 전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4월은 임수일간은 약하고 화는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국화 임수 입장에서 화는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대 양이니까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4월은 수는 약하고 화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뉘앙스, 제다신약, 완전히 제다신약이 아니라 일간과 원령만 듣고 봤을 때는 제다신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깔고 사주를 봐야지만 사주의 어떤 중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편제격, 이렇게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편제격인데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무토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성이죠. 관성이지만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인성이죠. 이거는 인수인데 이거는 편인이기 때문에 편익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고 원령이 사화만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편제격의 제다신약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뜻, 자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 재물도 해당이 되죠. 재물. 그래서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인기도 많고 재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신약하게 되면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100kg라고 하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야 할 무게가 200kg라고 하면 재성은 200kg, 내가 들 수 있는 능력은 100kg. 그러면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100kg지만 내가 100kg를 더 들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면 200kg를 다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뭐예요?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약한 임수를 돕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4월에 이 재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임수라든가 같은 개수가 있어도 좋겠고요. 또 얘만 있어서는 부족하게 되겠고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요 금은 수를 생하고 요 수는 화를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일간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국세가 제다신약한 뉘앙스적인 상황에서 지신왕지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고요. 재물을 크게 벌어서 명예도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사주 명식을 볼 때 연지의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일간인 임수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인의 연지에서 양인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가 없지 않고 일간도 어느 정도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견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원한적인 틀을 갖췄어요. 수를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은 수를 생해주는 그런 국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주의 배합이 맞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글자 세 글자 비어 있죠. 일지가 비어 있고 시주가 두 글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세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화가 깨질 수가 있겠고 중화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에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분들 백호대살이나 뭐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저한테 일진사
사주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신살 같은 경우는 신살은 일단 뭐 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백고대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하죠. 근데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왕토에 의해서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신근경금 자수를 얻어서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술토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글자 두 개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글자 수를 세요. 수가 두 개, 금이 두 개니까 화토가 두 개니까 이거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신금 두 개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4월에 술토면은 월등히 화토가 다 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화토가 왕하기 때문에 금수의 세력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경중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 사주를 볼 때 중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되죠. 그래서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중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한열 같은 경우는 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진 않지만은 왕세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임수가 오히려 파극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생시를 살펴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자시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의 세력보다 제가 이 두 글자의 의미가 사화라든가 월령 사화하고 그다음에 일지술토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했는데 생시에서 이렇게 연간의 경금,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 자체가 연지에 있는 양인자수, 시지에 있는 양인자수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러면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연간, 월간 시간에 이렇게 경신금을 얻게 되면 이 연, 월, 시 간에 있는 경금이 술의 뿌리를 얻게 되고요. 사에도 당연히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월령이 4월이고 일지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신강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는데 천간으로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거 경금 신금이 4월이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약하지 않고 인성이 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4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충분한 세력을 얻기 때문에 원한적으로 일간이 신왕 내지는 신강한 것으로 봐서 무토를 능히 쓸 수 있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자수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경자의 자수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시지의 축도를 보는 것은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화의 술토를 받는데 아까는 자수를 받지만 지금 토를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거는 토가 왕해지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축토 술토가 모두 토이긴 하지만 금이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사에도 금은 당연히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수 자체가 자의 뿌리를 두고 금의 세력을 얻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진 않죠. 그래서 임수가 약하진 않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임수 일간을 생해주는 것으로 이거는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단 사주가 좀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어느 한쪽이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금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토가 2점, 지지를 2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두 점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한 점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일간도 세력이 있지만 금도 세력이 있다고 봐서 토로서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을사시, 병호시, 정묘시 이런 생시가 됐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4월을 보죠. 4월에 또 생시가 병호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써 일간을 생겨주는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사, 병호,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금은 수를 도와주는 수를 보좌해주는 희신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시 같은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투출했어요. 자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격이 바뀝니다. 이거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무토가 약할까요? 왕할까요? 이 무토 굉장히 왕한 무토입니다. 왜냐하면 원령에 통근했죠.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도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임수를 반드시 파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한 상황이지만 자수의 일간 임수가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서도 신금을 받기 때문에 연간의 경금, 월간의 신금이 또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사를 인성으로서 통관시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주 살인 상생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수가 있을 때 목이 있으면 식신제살도 나쁘지 않지만은 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생상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운로는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신시에 비하면 신유시, 기유시 같은 경우는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임수를 갖다가 말씀드렸지만 기토는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오히려 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무신시를 얻고 울로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기유시는 오히려 임수만 탁하게 만다. 쉬운 말로 우리 축구 같은 거 있을 때 센터링을도가 열심히 잘 해줬는데 스트라이커가 문전 처리 미숙을 해서 골을 못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만 기토는 제방이 안 된다. 이거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볼 사주 명식은 을사년 신사월 임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에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경자년 신사월 임술 1에 해당되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는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죠.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해수,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아주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충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딪힐 충자, 우리 충돌한다 할 때 충자고요. 분자는 달릴 분자예요. 충돌하면서 분주하게 달리는 거하고 같죠. 여러분들 TV 볼 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브레이크를 못 밟고 열심히 이쪽 좌충우돌 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쪽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하는 것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살이 세게 되면은 물살이 막 내려가다 금방 딱 멈추고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흙 쓸고 내려가고 저기 있는 돌 쓸고 내려가고 계속 무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것도 그냥 임수라고 하는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금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보고 판단한다? 원령을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는 명식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4월은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월은 어떤 오행이 왕할까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화왕절이긴 하지만, 자, 4월, 5월, 미월이 화만 왕하냐? 그렇지 않고요.
토도왕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토가 동궁한다 그랬어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덩달아서 토가 왕해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화는 뭐예요? 생토, 화는 토를 생해지기 때문에 4월, 5월이 화가 왕하고 미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화토가 같이 왕한 또 토왕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만은 4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면서 같이 토도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것도 임수 4월생, 이것도 임수 4월생인데 일단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묻어두시고요. 일단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겁니다. 편제격. 그래서 편제격이 되는데 만약에 4월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돼서 이거는 편제격이 아니라 편인격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는 명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화토가 동거한다라고 봤을 때 이 무토 자체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무토가 이렇게 4월에 태어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갖다가 어떤 사주? 이거는 편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명식을 먼저 보게 되면 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해서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다신약. 근데 일간 일지 자체에서도 술토를 받기 때문에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술토, 토도 왕해서 제다신약이 아니라 살태왕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살태왕이든 제다신약이든 간에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자수를 봐서 임수일간이 연해서 그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새겨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이거 설명드렸을 때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명식을 한번 다시 근데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이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똑같이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제다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여기에 있는 재성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명식에 비해서 이 명식은 사화의 술토가 있어서 제살태양이지만은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사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다신약한 사주 명식. 그래서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이 명식에서는 자수와 금을 본 것이고 이 명식은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령에 있는 사화를 보게 되면 사신합 뭐가 되죠? 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연지의 사화를 봤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왕해서 너무 뜨거운 사주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신 합수돼서 원령 자체가 수로 이렇게 화하게 되니까 그렇게 뜨겁지 않겠고요.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약할 것 같은데 일간 자체가 매우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연간의 신금 자체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얘는 무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무토,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4월에 술토를 받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무토가 굉장히 왕한 무토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과 자수를 보고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토를 갖다가 경금으로서 살인상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인상생. 근데 이 명식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사가 두 개 있는 중에 이거는 사신합수하죠. 그래서 이 원령인 사화가 수로 좀 많이 화하는 상태에서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게 당연히 원령에도 뿌리를 두고 연지인 사화에도 뿌리를 두지만 여기에 있는 무토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무토는 그렇게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지에서도
또 이렇게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주와는 다르게 이거는 무토가 약하고 인성이 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무토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죠. 요 사주 다시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고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주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있는 여기는 술토가 없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과 사의 뿌리를 두어서 두 군데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무토는 여기에는 뿌리를 두지만은 여기에는 뿌리를 두는 것이 사신합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요 무토는 요 무토에 비해서 약하다. 이 무토는 강해서 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무토는 반대로 사중에 있는 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은 똑같은 무신시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시.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요거 사화가 있고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약하고, 연재도 사화가 있어서 일간 되게 약할 것 같지만 신금이 있어서 사신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 시간에도 경금 이렇게 투축을 하게 되면, 이 경금 신금은 연지에 있는 사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사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 굉장히 왕한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여기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딱 봐서 4월에 화토가 왕할 것 같지만은 반대로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사주 국세도 4월이지만 토로서,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 그러니까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토운으로 가야 좋은 거예요. 목화토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자, 운세를 보게 되면 초년의 이모대운 화운이죠. 근데 이 화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되면 좌우충이 되는 것이고요. 개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으로 볼 수 있죠. 미가 있게 되면 사미 이렇게 되면 좀 화토가 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화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개미 대운도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대운은 봐요. 뭐냐면 갑신대운, 을료대운입니다. 이 사주가 비록 화가 왕한 화왕절에 태어나더라도 금이 너무 많은데, 대운 자체에서 갑신대운의 금왕절, 을류대운의 금왕절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되는데, 이 원국 자체도 인성이 너무 많아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무능하게 돼 있고 남자 덕이 없게 되어 있는데, 운세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관성은 더 무기력해질 것이고요. 사주 자체는 더욱더 한습해질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적절하게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생해주고 나를 훈육시켜주고 나를 공부시켜준다라고 보시면은, 너무 많게 되면은 욕심이 많아진다라고 보겠고, 이런 여자들은 욕심이 많게 되면은 남편을 어떻게 된다? 쥐어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자를 약간 들들들 볶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인성이 다시 왕한되올 때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 관성이 좀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재물적인 어떤 욕심도 많겠지만, 재성이 왕한 원령 자체가 편재격이기 때문에 편재가 있기 때문에 재물적인 욕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자, 물론 이제 모든 여자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도 자기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남자의 만족을 못하고 좀 여러 남자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도 이혼도 했었고요. 또 이혼하고 또 별거도 하고 이렇게 그러한 것을 좀 여러 번 겪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욕심이 많은데, 특히 여자의 경우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관성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욕심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 덕도 크게 없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욕심이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남편 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